안녕하십니까. 더 코리아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 드셨는지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금세 쾌적해지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언제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온한 일상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목숨을 건 사투 덕분에 얻어진 전리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자, 지금 당신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세월에 그을리고 거칠어진 그 피부. 비록 지금은 주름지고 탄력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 피부 깊은 곳에 숨겨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날카롭게 파고들던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달궈진 철근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물 한 방울이 피보다 귀했던 그곳에서 짜디짠 소금 알약을 씹어 삼키며 버텨냈던 당신의 위대한 젊은 날을 말입니다. 오늘 더 코리아는 대한민국을 가난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려 지금의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사막의 영웅들,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몇 줄 나오고 많은 시시한 역사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던 당신의 전설적인 실화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맨손으로 모래 위에 기적을 건설한 대한민국의 거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웠고 가장 치열했던 1970년대 중반, 그 열사의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1장,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사우디의 전설. 여러분, 시계를 돌려 1970년대 초중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힘들고 막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를 강타한 1차 오일 쇼크.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수출길이 막힌 우리 경제는 태풍 앞에 촛불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뛰는데 월급 봉투는 얇아만 갔습니다. 가장은 퇴근길 대포집에서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들은 쌀독을 긁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 거리에는 온통 절망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먼 중동의 사막에서 믿기지 않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야, 사우디에 가면 돈을 가만히로 긁어 모은단다. 거기서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면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를 산다더라. 5일 머니로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넘쳐나던 중동 국가들이 대대적인 건설 붐을 일으켰고 3호주택,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 같은 우리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신문에는 연일 대문짝만하게 중동기능공 모집 공고가 실렸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건장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역 앞, 그리고 각 건설사 면접장 앞에는 수천 미터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면접은 전쟁터였습니다.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번쩍 들어 올리고 오리걸음을 걷고
모래주머니를 메고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심사관들은 지원자의 손바닥을 만져보며 굳은 살이 있나 없나를 검사했습니다. 경쟁률은 수십 대 1. 이름이 호명되지 못한 가장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심사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던 그 절박한 목소리들. 반면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했습니다. 됐다. 이제 우리 집 살았다. 마치 고시 패스라도 한 것처럼 동네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뜨거운 사막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쌀밥 배불리 먹이고 남들처럼 대학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막의 공포보다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출국하던 날, 김포공항. 그날의 공기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파독 광부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은 눈물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비장함 속에 묘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이발을 하고 회사에서 나눠준 단체 유니폼을 입은 당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나 3년 뒤에 금이 환영할게.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철 모르는 아이에게는 아빠가 올 때 큰 로봇 장난감 사 올게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남자들은 눈물을 꾹 참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벌어올 그 달러 뭉치가 우리 집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2장 50도의 지옥불.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방콕을 경유하고 바레인을 거쳐 드디어 사우디 혹은 쿠웨이트, 이란, 리비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어땠습니까? 숨이 턱 하고 막혀왔지요. 마치 뜨겁게 달궈진 불가마 사우나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대한 헤어드라이어 수천 대가 내 얼굴을 향해 뜨거운 바람을 쏘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코 안의 점막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 건조함. 낮 기온 섭씨 40도, 50도. 온도계의 눈금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터질 듯했습니다. 땅바닥의 날달걀을 깨뜨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얗게 익어버리는 말 그대로 지옥불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달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분이 탄식하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속았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인가? 풀 한 폭이 없는 누런 모래사막. 안전화를 신고 모래밭을 걸으면 밑창의 고무가 지열에 녹아 끈적거렸습니다. 잠시 놓아둔 공구를 다시 잡으려면 두꺼운 가죽 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맨손으로 쇠를 잡았다간 화상을 입어 살가죽이 벗겨졌으니까요.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 안으로 미세한 모래가 서걱서걱 씹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밥, 물을 마셔도 모래물. 눈을 비비면 모래 눈물. 하지만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을 향해 보란 듯이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채 수건 하나 머리에 질끈동여 매고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야, 덥다. 더워도 해야지. 어쩌겠냐. 밀어붙여.
그 기백치포이야말로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제3장 소금 알약과 야간 전투 하면 된다. 중동 건설 현장에는 아주 특별하고도 슬픈 간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식수대 옆에 놓여 있던 하얀 통. 바로 소금 알약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 반장님은 식수대 옆에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물만 먹지 말고 소금도 먹어. 쓰러지면 개죽음이다. 짜디짠 소금 덩어리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억지로 삼키며 당신은 속으로 삼켰을 겁니다. 내가 소금에 절인 배추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인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쓴 소금 맛. 그것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이었고 생존의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횃불 작전 혹은 달빛 작전. 해가 지고 난 뒤 서치라이트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밤새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가장 뜨거운 낮에는 잠을 자는 밤낮이 바뀐 생활. 밤새 땀 흘리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새벽녘 동이 틀 때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오던 그 고단한 퇴근길. 몸은 천근만근이고 숙소인 한바집은 찜통 같아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 정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 건설사들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 날짜 안에 공사를 끝내는 건 미친 짓이다라며 혀를 내두르고 포기했던 난공사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공사, 리비아 대수로 공사.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예정된 날짜보다 훨씬 앞당겨 그것도 완벽하게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외국 감독관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코리안들은 잠을 언제 자는 거냐?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다. 그러면 우리 반장님들은 씩 웃으며 서툰 영어로 대답했지요. 우리는 깡으로 산다. 코리안 깡다구. 제4장 사막의 밤.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눈물.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왜 그리도 춥고 밤하늘의 별은 또 왜 그리도 많고 밝던지요. 쏟아지는 별을 보고 있으면 고향에 두고 온 토끼 같은 자식들. 얼굴이 별자리마다 하나둘씩 떠올라 담배를 피우는 손끝이 떨려오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유일한 소통수단은 파란색 항공우편과 카세트 테이프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우편 배달차가 오는 날이면 현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김철수 씨, 박영감, 이름이 호명되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이름이 불리지 못한 사람은 괜히 모래바닥만 발로 툭 차며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날이면 그 건장하고 거친 사내들의 숙소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엄마 말도 잘 듣고 있어. 근데 아빠 언제 와? 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여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거기는 많이 덥다는데. 몸만 성이 돌아와요. 당신만 믿고 기다려요. 사랑해요.
그 테이프를 워크맨에 넣고 이어폰을 꽂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가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당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끄끄거리며 소리 죽여 울었던 당신. 그리고 눈물을 닦고 빈 테이프의 답장을 녹음했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여보. 나다. 나 여기 잘 있다. 밥도 고기 반찬 나오고 아주 좋다. 일도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철수, 영희. 아빠가 갈 때 꼭 자전거 사서 갈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사랑한다. 사실은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잘 있다. 편하다, 배부르다, 거짓말만 녹음해서 보냈던 당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거짓말. 월급날이 되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달러를 몽땅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내 주머니에는 싸구려 담뱃값 몇 푼만 남겨두고 말이죠.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여보,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라는 전보를 받으면 그제야 안심이 되어 허허 웃으셨던 당신. 그 달러가 모여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샀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88 올림픽을 치르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벌고 있었습니다. 제5장 코끼리 밥솥과 그 미화냐. 드디어 약속한 3년 혹은 5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사막은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고, 징글징글했다. 내 평생 다시는 이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라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내 손으로 지어 올린 저 거대한 항구, 발전소, 빌딩들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뜨거운 자부심.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당신의 양손에는 바리바리 진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코끼리표 밥솥, 일제 아카이 카세트 오디오, 부드러운 밍크 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양주병 모양 초콜릿과 파커 만년필, 바나나. 자세히 보면 자신을 위한 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집살이하며 고생한 아내를 편하게 해줄 밥솥과 아이들이 기죽지 않게 해줄 학용품뿐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드디어 당신이 걸어 나올 때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유행 지난 촌스러운 점퍼 차림이었지만 마중 나온 가족들의 눈에 당신은 그 어떤 개선 장군보다 더 멋진 영웅이었습니다. 여보 하고 울며 달려와 안기는 아내, 아빠 하고 다리에 매달리는 그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 당신은 그들을 와락 껴안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해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당신이 사온 밥솥으로 지은 윤기 좔좔 흐르는 하얀 쌀밥을 먹으며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6장 모래 위에 세운 대한민국. 존경하는 여러분, 1970년대의 중동 건설 붐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닙니다.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당시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돈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돌며 빈사 상태에 빠져 죽어가던 한국 경제를 기적처럼 살려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쌩쌩 달리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와 신도시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제철소와 조선소, 자동차 공장, 이 모든 풍요로운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그 보이지 않는 주춧돌 속에는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뎌낸 당신의 땀방울과 당신의 눈물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단언합니다. 중동 특수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맞습니다. 당신은 사막의 모래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린 역사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뒷방으로 물러나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무시당하는 꼰대 취급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그 치열했던 무용담을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아빠 또 그 옛날 이야기야 하며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몰라줘도 역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코리아가 우리가 당신의 그 위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사막을 건너온 거인입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중동의 역군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발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때 그 뜨거운 모래밭을 밟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무거운 안전화 속에 갇혀 고생했던 당신의 발, 그리고 당신의 어깨를 스스로 토닥여 주십시오. 가족의 생계를 홀로 짊어지고 50도의 폭염 속을 묵묵히 걸어갔던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했던 그 어깨를 말입니다. 당신은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무서운 사막을 맨몸으로 건너온 살아있는 전설이자 운명과 맞서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깡과 열정,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아직 당신 가슴 속에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저력이라면 인생의 후반전도 얼마든지 멋지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검증된 챔피언이니까요. 더 코리아는 사막의 영웅이었던 당신의 찬란했던 젊은 날에 깊은 경례를 올리며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래바람 속의 영웅,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중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적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잊혀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슴 벅찬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리비아 대수로, 이란, 쿠웨이트. 혹시 당신이 땀 흘렸던 그 현장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댓글로 당신이 근무했던 나라와 연도를 남겨주십시오. 옛 전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